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오늘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 용준 씨, 그러니까 래퍼 활동은 노예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는데요. 음주 단속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장 의원이 한번 사의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나흘 전에 밝힌 적이 후보가 있었죠. 발려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번에는 받아들였나요?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의리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2030 세대가 가장 예민해하는 게 공정, 아빠 찬스, 뭐 이른바 부모 찬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금수저 흑수저 논쟁에서 금수저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그 이유일 텐데요. 이른바 이제 이대남 지지율을 얻어가는 것, 그리고 지지율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 나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데 2030 세대가 지지율을 좀 떠받쳐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뒤늦게나마 상황실장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쯤이었는데요. 반포에 성모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거리인데요. 거기에서 장영준 씨가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냅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해 가서 보니까 뭐 왠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음주 측정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장영준 씨가 그거 거부하고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거나 조사가 좀 어려운 상태면 풀어주기는 하는 거죠, 경찰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구속수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가 뭐 아니면 모르겠는데 뭐 장윤재 씨 같은 경우는 좀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요.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에다가 교통사고를 냈죠. 그리고 경찰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최소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형식이라도 취해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고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청구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볼 때 이건 구속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기각하면 그만인 것인데 그 첫 단계도 안 밟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여론이 나옵니다. 네. 주말에 제가 서초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반응이 좀 뜨거운 거는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다 나열하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아마 그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장윤주 씨가 유명해졌던 게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시기였어요. 4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 조건 만남, 이른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그것 때문에 파문이 일어서 고등 래퍼에서 도중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때부터 대중들한테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음주교통사고 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꿔치기 안 했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바꿔치기 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여러 번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고요. 지난 2월에도 부산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좌 불러라. 돈 줄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도 경찰은 아마 기소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일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거는 정말 개념 없는 꼰대들이나 하는 그런 말인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번에 공분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장제원 의원 의원직 박탈하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나요? 네, 오늘 오후 3시까지 16만 명 벌써 동의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뭐 공직자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비판들이 오히려 되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아들의 실수 때문에 지워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곧 부모로서 어찌 보면 처형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걸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거나 국회의원을 그만두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태도에 관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이번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마치 자식의 문제가 남일인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 뭐 대처해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재신임을 하는 모양새를 띠고 결국은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또 캠프 상황실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 모양이 너무 안 좋다. 일종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업자득인 측면,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자신의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잣대를 적용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된다. 남의 자식이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버지 장제원 의원도 아들 노엘도 좀 상황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